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희는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헤어지기로 합의했습니다. 헤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줘도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보여주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욕설과 비하는 삼가 부탁드립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이야기가 다소 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터진 건 결혼 반지부터였습니다. 반지를 사기 전 그 브랜드 매장을 두 곳에 가서 직접 반지 디자인과 사이즈 확인도 했습니다. 반지마다 사이즈가 한 사이즈 정도 차이가 나서 매장 직원이 적어둔 대로 남편이 원하는 디자인의 반지는 60호였습니다. 그게 딱 맞다고 본인이 계속 말했고요. 한 주 뒤에 강남점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친정집을 왔다 갔다 해서 버스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저희 집과는 3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며칠 뒤 제주도 신혼집에 가서 반지를 꼈는데 끼고 보니 남편 반지가 너무 헐렁해서 그냥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끼워봤고 맞다고 확실하다고 매장을 두 곳이나 들려 확인했는데 막상 사온이 안 맞다는 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그날은 너무 늦기도 했고 피곤해서 저도 더 말 안 하고 그냥 잤습니다. 더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요.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강남점에 전화했더니 주말이라 확인이 불가능하니 월요일에 본사와 통화해보고 교환 여부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월요일에 교환이 된다는 전화를 받고 김포행 비행기표를 보니 모두 매진이더군요. 급히 제주공항에 갔더니 대기 마감이 모두 끝났다고 했습니다. 화요일 날 아침 9시 비행기로 제주에서 김포, 강남점까지 가는데 도착하니 11시 반 정도가 되었고 매장 매니저 말로는 반지가 강남 지점에는 없어서 다른 지점에서 가져오면 준비되는 시간은 오후 2시 정도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매장에 도착했다고 하자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한마디 카톡이 왔습니다. 오후 2시까지 기다렸다가 반지를 교환받고 근처에서 늦은 점심을 해결한 후 다시 지하철로 김포공항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티켓을 교환하러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카드 지갑을 주워서 지하철 분실물 보관센터에서 보관 중이다. 알겠다. 잠깐 앉아있다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바로 찾으러 가겠다. 카드 지갑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말고는 저한테 다른 어떤 이야기도 없이 카드 찾으러 가라는 말만 하더군요.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시누이 집에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반지 교환하러 서울 간 김에 시누이 선물로 줄 가방, 애기들 먹을 빵을 샀어요. 그날이 아니면 시간이 전혀 나질 않아서 공항 근처에 온 김에 주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데리러 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밤 8시 반이 넘어가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물어보니 이제 시내권이라고 합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못 잤고 아침에 공항 가느라 빈속에 멀미하고 왕복 몇 시간을 고생했는데 괜찮냐, 밥 먹었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결혼한 시누이 집이 편한 것도 아닌데 3시간 가까운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집에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얼굴을 봤는데도 고생했다 말 한마디도 없었고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어 시간이 흘렀는데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반지 포장조차도 뜯지 않고 올려두고 있더라고요. 오자마자 올려놓고 저녁 식사 준비를 했는데 밤 12시가 다 되어 가도록 리본도 풀지 않고 그대로 올려두는 걸 보고 뭐라고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서 왜 리본도 안 풀어보냐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풀어서 끼더라고요.
반지 사이즈가 잘못됐을 때도 이 사람은 도대체 결혼에 관심이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이러는 건가? 5만 가지 마음이 다 들었는데 고생해서 교환해온 반지도 쳐다보지도 않는 걸 보니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제 개인적인 사업 아이템 진행으로 같이 동업하실 분이 오셔서 사전 답사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반지를 교환하러 가느라 이틀을 날려버린 상태에서 수요일 날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스케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죠. 아침 10시에 카드 분실 정지 풀려고 하니 카드 뒷 4자리가 필요하다. 시간 되면 찍어 보내라. 오후 3시에 부재중 전화 한 통이 와 있었고 카드 정지 풀었다고 말하려고 했답니다.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 시간까지 뺏어가며 일정이 미뤄지고 급하게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하루 종일 연락 한 번 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잘 잤어? 밥은 먹었어? 아픈 곳은 없어? 기본 안부 아니냐? 왜 하루 종일 카드 이야기만 한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일에 방해될까봐 연락을 안 하셨답니다. 세 번째, 신혼여행 갈 짐을 다 싼 건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다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뭐 가져가는지 보여달라고 하니 흐물흐물한 재질의 스포츠웨어 검은색과 회색을 가져와서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런 거밖에 없다면서요. 심지어 가방도 안 싸놓은 상태로 말이죠. 여행용 파우치에 옷만 담아둔 상황이었어요. 목요일 날 일어나자마자 옷 사러 다녀오겠다고 나가더라고요. 사온 옷을 보여달라고 하니 이번엔 진한 푸른색의 스포츠웨어였습니다. 땀 흡수 잘 되는 옷이요. 황당한 것도 황당한 거지만 이 사람은 왜 결혼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그때뿐입니다. 짐 다 쌌다고 하더니 그게 싼 거냐? 라고 하니 가방에만 넣으면 돼. 미리 챙겨서 넣어놔도 빠진 게 있을 건데 파우치에만 넣어놓고 나중에 물건 없으면 어쩔 거냐? 다 챙겨놨다고. 수영복은 어디 있냐? 안 샀어. 왜? 라고 물으니 몰랐답니다. 사전에 미리 호텔 정보와 링크 보내줬고 본인이 확인도 했는데요. 네 번째, 토요일이 결혼식이라 금요일에 가족들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전야제라고 해서 결혼식 전날 동네 장치를 합니다. 전 아침부터 머리도 하고 오전에 시댁 가서 손님들께 인사하고 저녁 때 공항에 가족들 마중을 나갔습니다. 저녁 9시쯤 도착하셔서 숙소까지 모셔다 드리고 식사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니 새벽 1시더라고요. 분명 가족들 도착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부모님, 친지분들한테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거나 잘 도착하셨냐는 연락 한 줄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전날 결혼식 전야제로 시골에서 잠을 잔 남편은 각자의 집에서 따로 움직이는 스케줄이었고 예식 시간은 11시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진행된 결혼식 준비로 거의 몇 주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움직여서인지 7시에 일어난 저는 놀라서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침 7시가 아니라 8시인데 잘못 전달해드렸다고 말이죠. 업체에서도 전날 자정쯤에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밤 늦게긴 하지만 남편에게 변경된 시간을 고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저한테 말을 안 했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혼주 메이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그동안 웨딩 업체와의 모든 컨택은 남편이 했습니다. 왜 변경된 걸 아침에라도 말해줘야 하지 않느냐? 내가 전화 안 했으면 말 안 해주는 거냐? 라고 했더니 업체에서 이야기 한 줄 알았어. 이게 남편의 답변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메이크업을 화가 난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남편은 본인 메이크업이 끝나자마자 자리를 비우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다른 분께 남편을 불러달라고 시킬 정도였습니다. 웃으며 무마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애교로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가 화를 내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한마디 건네고 결혼식 전까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결혼식 입장 전에 처음 본 친척분들을 소개하니 아, 예, 안녕하세요. 고개 한번 끄덕이고 입장했습니다. 7번째, 결혼식 진행 후 식사는 시골에 내려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식당을 빌려 진행하는 형태로요. 손님도 많으셨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식사하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바로 옆에 저희가 식사하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척, 부모님이 식사하실 동안 한 번도 저희 가족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전화통화가 그리 많은지 전화를 끊임없이 받더라고요. 받지 말라고 해도 계속 받으면서요. 남편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으니 저희 가족들 식사하시는 테이블에 제가 가서 부족한 건 없으신지 음식은 입에 맞으신지 확인할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다가 저희 숙부님이 비행기 시간 때문에 먼저 가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이 생기실까봐 가시기 전에 제가 동네 한 바퀴 5분 정도 걷자고 말씀을 드렸고 다녀오니 남편이 저를 찾았었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자기 손님들한테 인사해야 하는데 안 보여서 찾았다고 합니다. 숙부님 가실 때 인사하라고 불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숙부님 가실 때 친구가 모셔다 드리기로 했는데 친구한테도 말 한마디 없었고요. 8번째, 식이 끝나고 저희도 신혼여행 갈 준비를 해야 하니 제주시로 출발을 했습니다. 차에 타서 출발한 지 몇 분 되지 않아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땡땡이네 부주해야 하는데 너 참석하니? 저희 부모님 잘 가셨는지가 아니라 본인 친구네 경조사를 챙기는 걸 보고 기가 차더라고요. 9번째, 축의금을 넣은 종이 가방을 거실에 두는 게 마음이 걸려서 방으로 옮기려고 하니 저더러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거 빚 갚을 거니까 놔둬. 남편이 축의금 들어오면 제 차부터 바꾸라고 말했었습니다. 솔직히 차를 바꾸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차 아직 멀쩡했고 오빠 차부터 위험하니까 바꾸라고요. 분명 한날 한시에 부부가 되었는데 이건 무슨 통보인 건지. 8시 조금 넘어서 너무 이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밖에 나왔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갔더니 TV 보고 있더라고요.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안 보이는데도 찾지도 않고 편하게 소파에 기대서 TV를 보고 있다니. 왜 우리 부모님, 친지들한테 인사 안 하냐고 따졌더니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끝났습니다. 저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할 동안 겨우 한마디 한 겁니다. 10번째, 신혼여행 가기 위해 아침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짐 수속하고 몇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날에 화가 많이 난 상황이라 신혼여행지 출발하기 4시간 전에 겨우 화를 풀었습니다. 물론 화를 풀어주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얼마 되지 않아 머리가 너무 아프고 멀미가 심해서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남편이 물을 들고 있어서 제가 약을 먹는 걸 봤어요. 5시간 동안 진통제를 2알이나 먹고 힘들어서 끙끙대는데도 괜찮냐 말 한마디 안 하고 신혼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이드를 만나 호텔까지 40분 정도 이동했고요. 가는 내내 차에서도 계속 울렁거렸습니다. 비행기에서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 안 하다가 가이드와 이동하려고 차에 타니 그제서야 등을 문지르더라고요. 문지르니 더 토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해지길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속이 너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아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기 가서 앉아. 정말 토할 것 같고 힘들어서 주저앉았는데. 남편은 로비 안에 있는 의자에 가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체크인하고 숙소 들어가자마자 욕실에서 토했습니다. 토하고 나니 기운이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겨우 양치, 세수하고 나갔는데 여전히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이게 뭔가? 왜 사람이 아픈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를 안 하냐? 비행기에서 약 먹는 거 보고도 어디가 아프냐고 묻지도 않느냐? 라고 했더니 왜 이제 물어보냐고 할까봐 못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아파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100번 양보해서 비행기에서는 못 봐서 그럴 수 있다 치자. 사람이 안에서 그렇게 토하고 나왔는데 괜찮냐고 안 묻냐? 라고 했더니 미안해. 모든 대화가 이런 식입니다. 나 오빠랑 같이 못 살겠다. 이건 아니다. 우리 가족도 무시하고 내가 그렇게 아픈데도 못 본 척하고 신혼여행 오는 길에 알아서 너무 다행이다. 그만하자. 그렇게 냉전 상태로 3일을 보냈습니다. 그 3일 내내 먼저 미안하다, 사과한 적도 잘못했다,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미안한 기색 없이 TV 보고 있길래 화를 내니 그제서야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 한마디 했습니다. 5일 동안 한 이야기가 이게 전부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모든 단어를 다 합쳐도 다 말하는데 1분도 안 걸릴 만큼의 사과였습니다. 11번째,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저희 집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서 인사하는데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딱 이 말만 했습니다. 전 너무 황당했는데 본인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더라고요. 얼른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했냐고 하니 왜? 랍니다. 결혼식 당일부터 신혼여행 다녀올 때까지 본인이 잘못한 거 제대로 모릅니다.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이건 이렇지 않냐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친척집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사위 왔다고 어른들께서 30년 넘은 인삼주를 준비해 주셨죠. 어른들과 함께하는 첫 술자리인데 술을 받아서 건배만 하더니 바로 상에 내려놓더라고요. 술을 못 먹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나 지인하고 먹을 때는 술을 먹을 때까지 먹는 사람이에요. 어쩐 사람이 이럴까? 진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구나.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시댁 인사까지만 드리고 정리하는 걸로 합의 받기에 시댁 인사 다녀왔고 정리해서 저는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생활비를 얼마 주면 되겠냐고 합니다. 100만 원이면 되겠어? 그거 보험료랑 공과금 내면 30만 원 남겠다. 그럼 120이면 돼? 근데 그걸 내가 왜 받아? 나 받을 이유 없어. 잘못했어. 미안해. 떠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잘못했다? 버스 떠나고 나서. 다른 말도 없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저 말만 무한 반복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뭐가 어떻게 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신혼여행 가서도 오빠가 이러는 거 내가 네이트판에 올리겠다. 객관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남한테 물어보자. 오빠가 아는 지인은 오빠 편 들 거고 내가 아는 지인들 이야기는 인정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해놓고 그냥 무턱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딸랑 한마디 던지고 모든 일이 무마될 거라고 생각하는 저 행동 자체가 너무 싫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명절 지나고 이렇게 해서 헤어지게 됐다고 말씀드려라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알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번복하려고 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고 있던 일이 없던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진심을 다해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도 않고 2시간 이야기하면 겨우 한마디 두마디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여기는지 저는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눈치도 없고 미안함도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겨우 미안하다 말 한마디가 사과냐고 해도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침묵을 지킵니다.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오늘도 여전히 미안하다 한마디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자잘한 일이 많았지만 제 기준으로 큰 일만 적어봅니다. 욕설 비방은 자제해주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1살이고 결혼 1년차 아직은 새댁입니다. 제가 요즘 신랑 때문에 고민 아닌 고민 중이라 조언 좀 해주세요. 연애 1년 하고 결혼했어요. 맞벌이라 집안일은 분담을 했고요. 신랑이 밥만큼은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밥은 무조건 제 담당이에요. 제가 12살쯤부터 집에서 밥을 했었거든요. 소풍, 운동회, 언니 소풍이나 동생 소풍 도시락까지 다 제가 했었고요. 주방에서 산 경력이 조금 됩니다. 신랑 고향이 전라도예요. 시부모님이 전라도 분이시고 어머님이 또 음식을 굉장히 잘하세요. 정말 맛깔스럽게요. 그런 음식을 32년 먹고 살아서 처음 결혼하고 첫 식사를 만들 때 어머님보다 많이 못하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맛있다고 밥 2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잘 먹어주니 좋아서 저도 열심히 만들어줬고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저희는 맞벌이에요. 반찬을 일주일치씩 미리 만들어서 저녁에 메인찬 하나 만들어서 그냥 꺼내 먹는데 메인찬은 되도록 매일 다르게 만들어요. 밥 먹을 때마다 신랑은 요리 잘하는 여자랑은 평생이라는데 난 여보랑 절대 못 헤어지겠다. 난 정말 복 받았나 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전 그냥 기분 좋게 듣고 립 서비스겠거니 했는데 처음은 3개월 전인가 회사 직원들 집들이 못했던 거 생각나서 집들이 겸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물어보길래 알았다고 했어요. 신혼집 입주가 좀 늦어져서 집들이를 제대로 못했었어요. 회사 직원이 6명이 방문했고 평일에 퇴근 후에 조금씩 준비했다가 전날 음식 다 만들어서 집들이를 무사히 치렀고요. 다들 맛있다며 먹는데 신랑이랑 친한 동기가 이거 정말 맛있다고 좀 챙겨주시면 안 되냐고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돌아갈 때 신랑이 음식 챙겨가라면서 저한테 좀 싸주라더라고요. 넉넉히 했던 터라 알았다고 조금씩 챙겨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신랑이 무슨 동호회 사람들이 놀러 오기로 했대요. 하루 전에 통보하듯이 말하고 급작스러운 방문. 회사 직원들 집들이보단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챙겨서 냈고요. 다들 또 돌아갈 때 음식 싸주라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에는 대학 친구들. 이번엔 집에서 쉬다가 친구 전화가 왔길래 통화하다가 갑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기에 안 된다고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더니 애들 오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지금 장 봐와서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냥 음식 시켜 이랬더니 사람 초대해놓고 배달 음식을 어찌 내놓느냐며 신랑이 재료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니 다 사오더라고요. 아니 그냥 이 사람은 음식이 재료만 있으면 금나라 뚝딱 마냥 툭 하고 나오는 줄 아나 봐요. 어떻게 후딱 치러내고 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무슨 밥하는 기계도 아니고 한두 번이지 3주 연속 이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날 밤에 신랑이랑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매주 쉬지도 못하고 손님 치르면 너무 힘들다. 나도 쉴 시간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러면서 화를 좀 냈더니 제 음식을 자랑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랬다고 미안하다 하길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람 초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그 후로 조용하다가 일이 또 터졌어요. 놀러 가려고 계획도 다 잡아놓은 상태였고 하루는 신랑 대학 친구들이랑 낚시 가기로 잡혀 있어서 그러라고 했던 상황이었고요. 저녁에 강화도 가서 하루 쉬다 왔어요. 낮에 집에 도착해서 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랑은 낚시를 갈 거였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낚시 가서 먹을 걸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가는 낚시가 큰 저수지 같은 데에서 배처럼 떠있는 집에서 낚시하면서 1박 하는 곳이었어요.
간단하게 가는 길에 먹을 도시락 정도면 되겠지 싶어서 알았다고 했는데 찬압을 꺼내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친구들이 자기 음식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챙겨오라고 그랬다며 3단 찬압 2개를 꺼내서 넉넉하게 챙겨달라더군요. 당장 반찬 해둔 것도 없고 쌀만한 음식도 없는데 뭘 챙기라는 거냐고 했더니 오늘 장봐 와서 준비하면 될 것 아니냐고. 난 못한다, 안 할 거다 했더니 이미 친구들한테 자랑 다 해놨는데 안 해준다 하면 내가 뭐가 되냐고 살짝 정색하더라고요. 알아서 하라고. 나한테 미리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쉬는 날까지 고생고생 하면서 밥을 해야 하냐. 우리 둘이 먹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을 허리 아프게 서서 요리해서 남의 입에까지 넣어주고 내 황금 같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 싫다 라고 했더니 너무하대요. 사람이 변했대요. 이거 제가 나쁜 거예요. 결국 음식은 안 해줬고 가는 길에 샌드위치랑 몇 가지 사서 갔는지 어쩐지 도착했단 카톡 하나만 보내고 다음날 올 때까지 연락도 없었고요. 엄청 삐진 게 느껴졌어요. 글을 쓰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신랑이 시댁에 자랑자랑을 어찌나 해놨는지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그 밥맛이나 한번 보자며 말도 없이 방문하셔서 고생한 날도 있었고요. 시댁에 갔다가 어머님이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음식이 자꾸 짜지니까 밥은 저보고 하라고 주말에 시부모님 뵈러 잠시 갔다가 점심 저녁 2끼를 밥만 하고 있었네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잠시 앉았다가 아버님이 저녁 먹고 가라고 저녁은 이거 먹자고 말씀하셔서 또 저녁하고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왔었어요. 이걸 또 신랑은 뒤에서 흐뭇흐뭇 기운을 발산하면서 지켜보고요. 먹으면서 맛있죠? 맛있죠? 추임새 넣고 부모님은 앞으로 네가 밥하면 되겠다고 웃으시고 전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집에 와서 화냈더니 자기 음식이 맛있어서 자랑하고 싶었고 부모님이 저리 좋아하시는데 좀 해주면 어떠냐고 또 화내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어야죠. 이젠 시댁 방문하면 어머님은 자연스럽게 거실에 앉으시고 재료 뭐 있으니까 맛있는 거 해보라고 말만 하시고요. 전 일주일 내내 집에서 밥했는데 시댁 가서 또 하고 시댁 안 가는 주말엔 신랑 손님들 갑자기 들이닥쳐서 형수님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러고 재수씨 밥 먹으러 왔어요. 이럽니다. 화를 내도 알았다고 하는 건 그때뿐이고 나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왕창 삐져서 말도 안 하고요. 내가 쉴 시간도 없이 일해서 너무 힘들다. 밥 해주라고 결혼한 줄 아느냐 이랬더니 집안일 나도 거들지 않느냐며 이 정도도 못 해주냐 너무하다 이기적이다 사람이 변했다 이런 말 나와요.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그냥 결혼 초기에 요리 못한다고 개판으로 내놓고 조금씩 개선해서 챙겨줄 걸. 오늘 저녁에 퇴근할 때 자취하는 후배 2명 집에 데려온다고 저녁 맛있는 거 해놓으라고 연락이 왔네요. 음식 챙겨서 보낼 거니까 넉넉하게 해놓으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 안 들어가려고요. 끝나자마자 친정 가서 쉴 거예요. 신랑 이 버릇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제가 힘든 건 생각도 못하고 자랑하고 싶다면서 사람들 자꾸 데려오는데 자랑하고 싶다는 건 그냥 핑계 같고 이걸 빌미 삼아 사람들 만나는 자리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 집에 함부로 못 들이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시댁에서 음식 좀 덜하는 방법도요. 이게 제일 급해요. 추가. 퇴근하고 바로 친정 와서 엄마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선물 사온 것도 드리고 김서방은 하고 물어보시길래 일이 좀 바쁘다 둘러대고 말았어요. 오늘 자고 갈 거라고 엄마랑 술도 한잔하고 어리광 한참 피우는데 신랑이 계속 전화가 와서 나가서 통화 좀 하고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바로 친정 갈 거니까 알아서 해먹으라고 말하고 전화, 문자, 카톡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처음엔 화내던 신랑이 나중에 전화할 땐 왜 그리 화가 났는지 말이나 해보라고 해서 전화로는 너무 길고 오늘은 이야기도 하기 싫고 자기 보는 것도 싫으니까 나 찾지 말고 알아서 하고 있으라 했어요.
난 오늘 엄마랑 자고 내일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엄마가 챙겨준 반찬 들고 집에 갈 거라고요. 일부러 엄마 밥, 엄마 반찬을 강조한 건데 왜인지 이해 못했겠죠. 밤에 친정으로 온다는 거 오지 말라고 화냈더니 그럼 아침에 데리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일어나서 폰을 들여다보니 출발한다고 연락해놨던데 지금 어디쯤까지 왔겠죠. 오늘 집에 가면 댓글들 다 보여줄 생각이에요. 싸움이 되던 뭔가 사단이 나더라도 이렇게는 저도 더 살지 못할 것 같아서요. 댓글들 천천히 읽다 보면 뭔가 번쩍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점심 시댁 식구들 만나서 한 끼 하고 저녁에 친정엄마랑 언니 동생들 만나서 한 끼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랑 설거지 시키라고 그러셨는데 단체 손님들 방문 후 설거지는 항상 신랑이 하긴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음식하는 중간중간 나오는 설거지는 제가 다 했었네요. 앞으로 또 그러면 그땐 중간 설거지도 다 쌓아놔야겠어요. 설거지산 앞에서 헉소리 한번 내보라고요. 엄마한텐 신랑이랑 좀 싸워서 집에 가서 풀고 저녁에 약속대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해둬서 조금 있다가 신랑 오면 집엔 못 들어오게 하고 일단 바로 집으로 가려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말 다 하고 폭풍 잔소리, 바가지도 좀 긁어보려고요. 집에 가서 신랑이랑 진지하게 이야기한 후에 후기 올려볼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